미래를 읽는 것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필수다. 10년 뒤에 유망한 일자리인데 아직 탄생하지도 않았다. 이거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누구라도 만들 수 있잖아요. 스스로. 미래를 보는 눈, 트렌드를 보는 눈, 그리고 미래를 읽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와 세상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 생각의 탄생 20분의 최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한 금융연구소에서 조사 보고서를 냈는데요. 우리 국민 10명 중에 8명은 은퇴 이후의 생활 수준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소득계층의 이동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퇴 전에 상위 계층은 은퇴 후에 중산층으로, 중산층은 저소득층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모아놓은 돈을 좀 쓰면서 살면 되지 않나? 조사해보니까 모아놓은 금융자산도 평균 82세가 되기 전에 모두 소진을 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어디가 심하게 아프기라도 하면 그 소진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이런 사정을 놓고 보면 은퇴 이후에 일을 해야 한다는 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은퇴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100세 시대에 우린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청춘처럼 신나게 일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박경식 원장의 액티브 시니어 마지막 강연을 힘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에서 꽃보다 할배 많이 보셨죠? 너무 유명한 프로그램이었으니까 여기에 출연하신 분들이 이순재, 신구, 또 백일섭, 박근영 평균 나이 78.8세 이분들이 평균 나이가. 근데 이분들은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접하고 이걸 오락화한 프로그램으로 우리한테 소개한 건데 이제는 우리는 꽃보다 할배가 아니고 꽃보다 직업을 찾는 시대가 우리 앞에 왔다라는 겁니다. 화오늘 청춘처럼 우리 사회 시니어 스타로 급부상한 시니어 스타 전성 시대가 왔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5세 신인 모델 김철두 이분입니다. 이분이 과거에는 뭘 했을까요? 모델 되기 전에는 경기도에서 27년 동안 순댓국집 할아버지였어요. 예. 그러다가 이분이 옛날 어릴 적 꿈이 모델, 생긴 것도 괜찮게 멋있게 생기셨잖아요. 실제로. 꿈이 모델이었다는 걸 딸이 알고 이제 나이도 그 정도 됐으니까 하고 싶은 걸 하셔라 하고 모델하고 등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학원 가서 모델 연습을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동안에 전격적으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지금 국내 시니어 모델 1호가 되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분은 최근에 모델이 돼가지고 지금도 70대에 무대에 서는 모델입니다. 최순아 씨고 이분은 임원철 래퍼 임원철 씨. 이분은 현재 75세인데 이분이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대학은 4년 전에 입학했어요. 지금부터 4년 전에 입학해가지고 젊은이들하고 어울리려니까 래퍼를 해야 되겠다 해서 래퍼를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게 널리 소문이 나고 학교 내에서 소문나고 밖으로 소문나가지고 지금은 뭐 전국적으로 불려다닙니다. 예. 이분들이 과거 이런 직업을 했던 게 아니고 이 네 분 다 새로운 직업, 은퇴 이후에 새로운 직업을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나름대로 각 분야의 1인자가 되다시피 했던 황혼스타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라고 할 수 있죠. 이분들을. 예. 고용노동부 산하에 한국고용정보원이 있는데 거기서 인생 이맛 새로운 도전하고 이 책자를 발간했어요. 과연 베이비부모가 도전할 만한 직종이 뭐가 있는가? 틈새 도전형, 그리고 사회공헌 취미형
또 하나는 미래 준비형.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 맞게 맞는 직업들 한 10개씩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 있는 직업도 있고 지금 없어가지고 앞으로 유망할 직업도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이 직업이 지금 없지만 내가 조금 관심이 많았고 그래 앞으로 잘할 수 있겠어 하면은 지금 없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게 뜨기 전에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 직업이 뜰 때는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 1호 창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거를 미리 꾸준하게 훈련하고 준비하고 있어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기술교육 컨설턴트 지금 있어요. 투자심사역도 지금 있고 창업보육 매니저도 어느 조금 있고 귀농 귀촌 플래너 지금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귀촌 귀논이 많아지니까 이쪽 플래너 그걸 준비하고 도와주는 귀농 귀촌 가이드 플래너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또 사회공헌 취미형에는 또 다양한 직업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성교육 전문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점점 더 많아진다 수요가. 도시 농업 전문가 앞으로는 농업을 시골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도시 주변에서 바라합니다. 그리고 빌딩에서 농업을 지고 왜 멀리서 농사 져가지고 대도시로 운반하면서 뭐가 발생해요? 이산화탄소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근교나 도시 내에서 빌딩을 지어서 빌딩에 직접 농업하는 도시 농업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미래준비형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일종의 이제 생계 준비형 이런 직업인데 여기 보면 뭐 라이프 코치도 있고 또 노년 플래너 지금 이런 직업이 있습니다. 지금 자격증도 있고 노년 라이프 코치, 노년 시니어 플래너 있고 그다음에 황혼연 전문가, 황혼연 상담사 이런 직업이 앞으로 크게 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경력자가 사회 나와서 재취업 전략을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자기 자신을 분석하라. 가장 중요한 거죠. 나를 분석하는 거. 내가 과거에 뭐를 했고 또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고 나를 스스로 분석하는 거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나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뭐냐. 나만 가진 강점 그걸 찾아야 되고 세 번째는 징검다리 전법을 구사해서 이거 안 되면 저거 안 되면 또 다른 거 계속 바꿀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전법이라든가 또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되고 다양한 네트워크 그다음에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해서 고용노동청이라든가 또 시니어넷 또 고용넷 이렇게 다 창업넷 상당히 많은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 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뜻이 맞는 동료들과 협동조합을 설립한다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1인 제조업을 설립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재취업을 통해서 재취업 교육을 통해서 제3의 인생 설계하라. 전국 각지에 있는 게 직업훈련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폴리텍 대학교 이 폴리텍 대학에는 시니어들 베이비부머를 위한 특별 과정이 또 있어요. 거기에 등록을 해서 내가 기술을 배우게 되면은 용접이라든가 뭐 3D 프린터도 있고 드론도 있고 다양한 신기술 관련 특별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등록하게 되면 다니게 되면 월 활동비 또 월 교통비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까지 다 지급을 해줍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달에 일자리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다. 일자리는 모든 국민의 권리다라는 그 아젠다를 가지고 일자리 위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도 설치했어요. 이렇게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 이거 대통령 집무실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죠. 이게 가장 최근 자료 2019년 5월달 기준으로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은 고용률이 67% 지금 현재 그리고 취업자가 2,732만 명 전국에 취업자 2,700만 명 정도 되고 비정규직 비중이 33%. 그 실업률이 얼마냐?
경제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가 4.0%, 그리고 청년 실업률 9.9%. 이런 통계가 매월 갱신되면서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놓고 그만큼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일자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 확충을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 활동 목적은 이거죠. 5대 분야의 10대 중점과제 그리고 100대 실천과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정부가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또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이런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위원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일본에서 2010년하고 2015년 비교해서 볼 때 가장 많은 일자리는 일반 사무직이지만 가장 많이 늘어난 일자리는 요 밑에 있죠. 사회복지 전문, 그리고 간병 서비스 직업, 이쪽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일본은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 직업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율이. 그리고 가장 많이 감소되는 분야는 제조업, 일반 제조업이 가장 많이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비영어권 국가에서 설문조사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냐 했을 때 2위는 열정, 패션이라고 조사됐어요. 그럼 1위가 뭐예요? 예? 맘. 그죠? 어머니, 엄마, 맘, 머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1위예요. 근데 2위가 파더가, 불행히도 파더, 아빠가 아니고 열정이에요. 아빠는 10위권에도 없어요. 조사 결과가. 2위가 열정. 열정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없고, 열정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죠. 그만큼 가장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찾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열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지 한국인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전북 완주군에 사는 그 당시에 69세 할머니예요. 예. 차사순 할머니라는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세요? 뉴욕 타임스, 로이터 통신, 시카고 트리뷴 같은 세계적인 언론에 다 기자들이 찾아와서 인터뷰하고 했어요. 예. 왜? 의지 한국인이니까. 운전면허 시험 이정 보통 운전면허 시험을 960번 봤어요. 959번 떨어지고 960번 만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분이 2010년에 운전면허 취득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열정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가지고 세계 언론에 다 소개됐던 분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적인 성원으로 모 기업, 모 자동차 회사에서 이분한테 자동차도 선물하고 그 해에 광고 모델로도 등장했어요. 이분의 를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열정과 끈기. 우리 조상들은 은근과 끈기였지만 이제는 좀 바꿔가지고 은근보다 열정이다. 열정과 끈기를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시니어들한테 와닿는 말이 요 문구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들은 우리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이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해보시죠. 인생에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이 문구가 너무 멋있죠. 예, 이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 날도 많이 남았는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우리가 살던 날보다 앞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은 이 세상 최고의 브랜드는 바로 여러분 개개인입니다. 여러분 당신입니다. 이건 옛날에 어느 보험회사의 광고 문구였는데 너무 좋은 문구잖아요. 액티브 시니어가 되는 길은 바로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미래지향적인 노력을 하면은 여러분도 누구나 다 액티브 시니어가 될 수 있고 미래에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 일자리를 다 가질 수 있고 액티브 시니어가 될 수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제가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강연도 열강을 펼쳐 주셨는데요.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시죠. 네, 질문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세종시 천마을에서 온 김명숙입니다. 은퇴 후에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평상시에 가족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까요? 제 주변에도 은퇴하기 전까지는 공공기관이라든가 대기업에 근무할 때는 자신만만하다가 은퇴하니까 어느 날 뭐가 없어져요?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침울하게 되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대화도 부족해지고 소통도 자연스럽게 좀 소원해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현직에 있을 때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경청 안 했죠. 거의 경청하고 가족들하고 공감할 시간도 없었고 그렇게 노력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에 나온 그 시니어들 중장년들은 가족들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려면 우선 여행도 많이 해야 되고 책도 많이 봐야 되고 또 여러 단체에서 활동을 해서 대인관계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되고 하면서 특히나 이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말하기보다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공감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만 가족들 관계가 훨씬 더 이전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본인이 무슨 일인가를 하면서 당당하게 어떤 소득을 이렇게 얻고 있을 때 그럴 때 자신감이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은퇴 이후에도 무슨 일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하라.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하라.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장님 이 무대에 서시는 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일자리는 네모다. 네모 안에 어떤 말을 넣으시겠습니까? 일자리는 열정이다 라고 저는 답변하고 싶습니다. 네, 예. 바로 그 2위에 올랐다는 예. 열정, 네, 패션. 잘 알겠습니다. 인생이 제공하는 최고의 보상은 일할 가치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다.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죠. 시어도 루스벨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 2막을 여는 열정의 의지를 일깨워주신 박병식 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힘찬 외침과 함께 강연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의 탄생 20분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